효율을 추구하는 교육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게 내 이론이거든요. 사실 지금 선생님 책이 홍보를 위해서 나온 건데 네. 영재들은 항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영재는 뭐 교육제도 상관없이 있는 건데 그 영재가 올바르게 자라는데 안 좋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영재 교육에 대해서만 간단히만 얘기를 하면 세계 최고 수준의 영재 교육 시스템이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오히려 예를 들어서 2등과도 너무 차이가 나는 그렇게 좋은 시스템인데 너무 과한 정도다. 너무 과하다. 그래서 내가 그걸 하지만 과학 영재 학교 정도만 놔두고 나머지는 평준화하는 게 좋다. 그리고 또 내가 평준화 학교를 나와서 느끼는 건데 나보다 이제 2년 위인 우리 형이 경기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나하고 경기고등학교 나왔는 우리 2년 위인 형하고 그럼 내가 좀 더 고등학교 때 좀 더 불리했었느냐 하면 난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좋은 학생들끼리 배우면은 선생님들이 좀 더 높은 수준의 것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겠지만 그러니까 나도 이제 맞아 수업 시간에 좀 나보다는 좀 낮은 학생들 중심으로 애들을 선생님이 가르치곤 했겠지만 사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주변의 애들이 굉장히 나를 존중해주고 그렇죠. 선생님들이 모범생으로서의 포지션이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프라이드를 가지고 공부하고 그리고 뭔가 나는 잘해야 되겠다는 사명감도 느끼고 뭐 이런 것들이 나한테 크게 정신적으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 특히 내가 고1 때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는데 내가 학교를 그만둔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내가 나를 다시 학교로 돌아가게 하고 다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된 거는 주변 학생들이 나에 대한 기대 선생님이 나에 대한 기대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너가 잘하는 애가 지금 학교를 안 나오면 어떡하냐. 그렇지. 그리고 오히려 중간쯤에 있는 애들도 찬스가 있는 게 자기가 조금만 더 잘하면 10등 안에 들어가고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하면 2, 3등 안에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교육적이다. 그러네요. 네. 그렇지. 왜냐면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빈부의 고착화가 비인간적인 거랑 똑같은 거죠. 열심히 살면 가난한 사람도 나이 들었을 때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게 인간적인 사회잖아요. 네. 성적도 근데 교수님이 말씀하신 너무 이른 선별이나 이런 게 오히려 안 좋다라는 그 맥락이랑 지금 말씀하신 게 거의 톤 앤 매너가 비슷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영재라고 해서 특별한 교육을 선별을 해서 미리 주는 것도 결과적으로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줄기차게 이제 평준화 교육을 깨기 시작했잖아요. 깼는데 그때의 화두가 뭐였냐면 하향 평준화. 네. 그러니까 이제 상위층 학생들이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하향 평준화가 된다. 근데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내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나는 이제 77학번인데 우리 위에 76학번, 75학번, 74학번들은 다 전국에 다 명문고등학교 출신들이 지금 서울대를 들어갔는데 그러면 그 학생들이 우리 평준화 학교를 다닌 서울대 입학생들보다 학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상식적으로 보면 왜냐하면 상위 1%들이 서울대 들어간다고 치면 그러면 원래 상위 1%들이 수준이 떨어진다는 게 하향 평준화의 정의예요. 그래서 잘하는 애들끼리는 잘하는 애들끼리 모아놓고 가르쳐야 된다는 게 지금 논리로 이렇게 막 평준화가 깨진 건데 그런데 우리 때 그러면 우리 동기들이 선배들보다 학력이 떨어져야 되는데 사실은 오히려 더 높았어요. 그때 오히려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면 해마다 예비고사 합격자 상위권에서 비교가 되고 또 이제 교수님들이 가르쳐보면 느끼잖아요. 요번 신입생들은 이상하게 잘하는데 못하는데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항상 학교 다닐 때 우리 학번들이 다 교수님들이 이 학번 77학번은 너무 공부를 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하향 평준화 반대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형같이 경기고 나오고 뭐 전국의 명문고라는 게 한 30개쯤 있었는데 그런 명문고 출신들이 주로 다 서울대를 갔는데 걔네들은 학업에 대한 성취도가 동기가 오히려 적었던 것 같아요. 맞아. 상위권은 1%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다양한 애들도 있고 못하다가 잘하는 애들도 있고 잘하다가 미끄러지는 애들도 있고 그렇지. 이걸 다 섞어 놓으니까 차라리 적응력이 더 높아졌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리고 또 굉장히 교육적인 게 뭐냐면 나같이 이제 상위 1%인 학생들도 일반 학생들하고 어울려서 친구가 되잖아요. 지금도 그렇죠. 친구가 되고. 그럼 그 중에 이제 한 3분의 2 정도는 우리 때는 3분의 2 정도는 대학을 못 갔어요. 네. 그러면 대학을 못 간 애들도 있고 서울대 간 애도 있고 뭐 내 친구 중에. 근데 그렇게 다양한 친구를 갖는 게 사회성을 기르고 앞으로 뭐 그 사람들 그 말도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교육적이라고 생각해요 나는. 나와 다른 타인을 이해하는데 그거만큼 좋은 조기 그렇죠. 교육이 없죠.
쭉 친구들이 다양한 인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갖는 것도 나 자신의 어떤 인생의 어떤 철학을 다지는데 좋은 도움이 돼요. 요즘에는 보면 사는 동네조차도 그냥 같은 비슷한 부를 가진 사람끼리 모여 살잖아요, 자꾸. 그게 좀 별로라는 생각이 저는 나이가 들수록 들어요. 왜냐면 저만 해도 초등학교 때 사립초등학교를 다녀서 그때는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되게 다양한 사람이 있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게 꼭 옳은 건 아니구나라는 거를 배운 거는 정말 다양한 애들이 있던 중학교를 다닐 때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경험이 오히려 살아가는데 훨씬 더 큰, 그때는 되게 힘들었지만 훨씬 더 큰 뭔가 가르침이나 용기를 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나는 설사는 다 부모님 뭐 의사, 교사 뭐 이런 사람끼리 다니니까 그런데 걔네들이 뭐 20, 30, 40 될 때까지 계속 그런 사람들만 만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10대 때 다양한 환경 애들을 교실이라는 딱 안전장치 안에서 만나보게 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다는 생각을 저는 해요. 근데 저는 영재교육을 오래 하신 분이 오히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그런 거죠. 영재 교육을 오래 할수록 그런 걸 느끼니까. 영재라는 건 말 그대로 특정 분야에서 영재인 거지 다른 분야에서 현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 떨어지는 거를 조금이라도 올려주려면 다양한 환경의 애들이랑 어울리게 만드는 게 맞죠. 이제 교육에 전문적이지 않은 분들은 효율을 따져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서 가르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애들 수준에 맞는 거를 골라서 가르친다든가 하면 더 효율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지는 않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막 학습 동기라는 게 매우 복잡한 마음 동기로부터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효율을 추구하는 교육은 반드시 망하게 돼 있다는 게 이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평준화 교육은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냥 잘하는 애들이랑 못하는 애들을 섞어서 가르친다는 게 비효율적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왜냐하면 잘 못하는 애들한테도 학습 동기를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저 잘하는 애들한테 더 잘하는 학습 동기를 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영재교육이라는 게 실은 저도 공부를 잘했고, 솔직히 제 주변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워낙 많고, 저는 공부 잘하는 걸 좋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더더더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있다 보니까 제가 약간 놓치고 있던 영점 같은 걸 약간 2번에 걸쳐서 유의미하게 일깨워준 궁금한 게 하루였던 것 같아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안녕.